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차함수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개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듣고 또 나중에 복습으로 한 번 더 정리해라. 2차 함수는 우리가 1학년 때 뭐였노?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 공부했죠. y ax를 정비례 그래프로 했고 기억나나? y x분의 a의 그래프를 반비례 그래프로 했습니다.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쌍곡선의 그래프가 되고 얘는 직선이 되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다 그랬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2학년 때는 뭐를 공부를 했노?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y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뭘 한다고?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x값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렇죠. 사실은 말 그대로 기울기니까 이 직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아직 우리가 3학년 2학기 이 과정에서 안 배웠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했다 이가 이게 뭐냐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뭐고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세타면 a분의 b 그러니까 a분의 b가 되죠. 네. 요거분의 요거 그게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다. 그게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그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되는 거 아니에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얘가 기울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몰라도 좋고 얘를 우리가 1차 함수 공부할 때 뭐라 했노? y절편이라고 그랬지. 이 직선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y절편입니다. 여기가 y절편이다. 기울기가 이 a가 양수가 되면 직선은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난다 해도 되지만 끝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내려온다. 알겠나? 그리고 정확하게 몇 3분면을 지나는가는 뭘로? y절편을 가지고 확인하면 되지. 2학년 때 요거 1차 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함수는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 자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2차 함수입니다. y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의 최고 차수가 2차라서 이를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최고 차수가 1차니까 1차 함수라 얘기를 하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얘가 x의 최고 차수가 2차가 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내고 이 그래프 꼬라지는 뭐가 된다고? 포물선이 된다. 이 그래프 보라. 그래서 2차 함수를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식이라 얘기를 하기도 하고 2차 함수를 포물선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y를 또 다르게도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노? fx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죠? y하고 fx 같은 말이야. 요렇게 왜 함수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해? 함수 값을 우리가 구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면 구하기가 쉽지. 만약에 뭐야? f1을 구하시오. 이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1을 대입해가지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1차 함수에서도 여러분들 했을 거 아니야?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러면 f1 구하시오. 이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2 더하기 5 해서 3. 요거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1의 함수값. 만약 여기에 꼭
숫자가 안 들어가도 된다 알겠나? 분수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a가 들어갔다. 그러면 x 대신에 a만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무슨 말이 이해되지? 얘도 fx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함수값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꼬라지를 2차 함수라고 우리는 포물선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만 한번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y 이꼴 x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 y 이꼴 x제곱. 자, x 대신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x가 0이면 y가 뭐가 돼? 0이지. x가 1이면 y도 1 된다. 맞나? x가 2가 되면 y는 4가 될 거야. x가 3이 되면 한참 더 올라가지. 9가 될 거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될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 2분의 1, 또 1과 2분의 1 이렇게 촘촘히 다 대입해가지고 그래프를 연결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 꼬라지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y 이꼴 x 제곱의 그래프인데 y 이꼴 2x 제곱의 그래프 1일 때 얼마가 돼? x가 1일 때 y는 2가 되지. 1일 때 x는 2가 됩니다. 이렇게 2일 때는 4, 2, 8이 되겠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요 값이 커지면 폭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y 이꼴 2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1일 때는 2분의 1밖에 못 가지. 1일 때 2분의 1밖에 못 간다. 2일 때는 4, 2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폭이 넓어진다. 실제로 얘를 y 이꼴 x 제곱의 그래프와 y 이꼴 2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 y 이꼴 2x 제곱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좌표를 찍어 이렇게 그려보니까 원점을 지나고 이 꼬라지는 안 변하는데 뭐가 지금 바뀌었노? 폭이 바뀌었지, 폭이. 그래서 ax y 이꼴 ax 제곱의 그래프로서 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좁아진다. 알겠나? 이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왜 절대값이라고 하느냐면 요렇게 그리면 얘가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요렇게 되면 y 이꼴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고 요렇게 되면 y 이꼴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다. 그래서 a 값이 그냥 크다고 하면 안 된다. 알겠나?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러면 y 이꼴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고 하면 얘는 항상 어디를 지나? 원점을 지난다. 알겠나? 원점을 지나고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돼? 그래프 꼬라지가 아래로 볼록. 알겠나? 아래로 볼록.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끝이 직선하고 똑같이 a가 양수일 때는 끝이 어떻게 올라간다. 왼쪽에서 그렸을 때 얘가 음수이면 끝이 내려온다. 다른 말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그래프가 된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폭이 좁아지는 그래프가 된다. 알겠나? 여기 지금 그렸던 여기 이 원점을 이 포물선의 뭐라고 그래? 꼭지점. 여기를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부른다. 자, 다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라? 꼭지점이다. 2차 함수에서 어떻게 좌표 평면에 그리든 간에 여기 이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나?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을 구해야 대칭축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몇 사분면에 이 그래프가 위치하는지도 구할 수 있고 증가 감소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y꼴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원점을 지나고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이 되는 그래프가 된다. 얘를 y축을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대칭축이 뭐예요? 대칭이 되는 거지. 선대칭동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딱 접으면 좌우 대칭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y축이 대칭축이 돼. 이 대칭축은 언제나 뭐를 기준으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탁 접힌다, 알겠나?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접힙니다. 얘를 대칭축이라 합니다. y축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가 좌표가 0,0이니까 x는 0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포물선의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잘 들어라. 다른 말로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 왼쪽에서 그릴 때 요렇게 왼쪽에서 그리면 이렇게 내려오지. 내려오고 있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야. x가 여기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x가 점점점 커질 때 y는 위에서부터 점점점 내려오지. 그래서 감소. 이걸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지. 그러면 x가 1, 2, 3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고 있지.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거꾸로 얘가 요렇게 돼 있어.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지? 그럼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 증가할 때 y도 증가. 알겠나? 얘는 내려오고 있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3, 여기가 5야.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지. 여기가 꼭지점이 제일 중요하겠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 얘를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그래. 그러면 대칭축은 뭐야? x는 3인 이 그래프가 대칭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x가 3보다 작은 거는 이쪽이잖아. 3보다 작을 때 이게 어떻게 그래프가 어떻게 내려오고 있지? 그럼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3보다 큰 범위에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y꼴 ax 제곱이라는 그래프의 기본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 a가 양수이면 이 그래프 꼬라지가 어찌 된다고? 아래로 볼록. 그치?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 원점. 대칭축은 뭐고? 이 그래프의 대칭축 x는요? x는 0 또는 y축이 돼도 상관없다. 0보다 작은 범위에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x 증가할 때 y도 증가. a가 양수일 때 그치?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대칭축은 역시 x축이고 x가 증가할 때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y도 증가, 0보다 큰 범위에서도 0보다 큰 범위에서는 y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나? 자,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꼭지점. 꼭지점의 좌표다. 꼭지점의 좌표. 자, 이 포물선이 요렇게 됐어.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2다. 그러면 대칭축이 x는 2가 될 거야. 자, 이 그래프는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 y꼴 얘를 2x의 제곱의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하고는 폭은 똑같고 다 똑같다고 치고 얘하고 얘는 우리가 말로 하면 어떻게 해놓은 거야?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해놓은 거지. 얼마만큼? 이만큼. 어느 축의 방향으로? x축의 방향. 얘가 x축의 방향인데 얘가 원점이다. 얘가 원점에서부터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해놨지. 그렇지? 자, 이제 잘 들어라.
그냥 외워라. 모든 함수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원도 배우고 뭐 지수함수도 배우고 로그함수도 배우고 다양한 그래프들을 공부를 할 건데 좌표 평면에 그려지는 모든 그래프는 내가 이동할 수 있다.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평이동하는 그걸 평이동이라고 그러는데 또 대칭이동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평이동만 합시다. X축의 방향 얼마만큼 Y축의 방향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를 평이동이란다. 알겠나? 그러면 내가 평이동을 하고 싶어. Y 꼴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이만큼 이동하고 싶어. X에다가 1을 빼주면 된다. X에다가 1을 더하는 게 아니고 뺀다고 빼면 된다. 자, 그럼 여기다가 Y 꼴 2배에다가 X축 방향 이만큼 이동하니까 이래 되겠지? 네. 요 X에다가 1을 빼줘야 된다. 만약에 그래프가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 이만큼 이동하시오 이러면 X에다 똑같이 1을 빼줘야 돼. 그럼 여기다가 1을 빼줘야 되고 여기도 1을 빼줘야 된다. 알겠나? 있는 X에는 다 해줘야 돼. 여기는 지금 X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1을 빼준 거다. 무슨 말이 이해되나? X축의 방향을 이동하고 싶으면 이동하고 싶은 양만큼 빼주면 돼. 그러면 Y축의 방향을 이동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Y축의 방향을 이동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Y에다 그만큼 빼줘야 된다. 잊지 마라. X축의 방향 이동하고 싶으면 X에다 빼줘야 되고 Y축의 방향으로 내가 아래 위로 이동하고 싶으면 Y에다가 빼줘야 된다. X에다 빼주면 안 돼. 아무 때나 빼면 안 돼. 이동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양만큼 더하는 게 아니고 빼줘야 된다. 그 설명은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가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다. 지금 설명하면 여러분들 설명 헷갈릴 여지가 많아서 그냥 외우는 게 지금 편해서 그냥 외우라 하는 거야. 어쨌든 얘를 X축 방향 이만큼 이동하고 싶으면 X에다가 1을 빼준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에다가 1을 빼줘야 돼. 알겠나? X축의 방향 이동하고 싶으면 X에다가 1을 빼주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Y에다가 1을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함수를 표현할 때 Y-2는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이 식기를 어떻게 해야 돼? 넘겨야 되지. 그래서 Y는 2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이 그래프는 Y 꼴 2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거야.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Y에다가 빼면 되지만 그냥 뒤에다가 그냥 뒤집다 대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빼가지고 넘기면 더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Y는 함수에서 Y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뒤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근데 함수에서 X는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다 빼줘야 되지만 Y축의 방향 이동하는 거는 그냥 뒤에다가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Y축 방향이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꼭지점이 될 거야. 꼭지점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막 대칭축은 X는 0이 될 거고 얘는 대칭축이 X는 2가 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봐라. X가 2인데 대칭축이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왼쪽이지?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증가야 감소. 감소다. 내려오면 감소. 올라가면 증가. 알겠나? 여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래프를 Y 꼴 X 플러스 1의 제곱의 그래프다.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어떻게 돼?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야? 1이지? 네. 그래서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됐나? 이 아래로 볼록인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이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거다. 그렇지?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1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다. 대칭축은 여기다.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감소,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됐지?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이만큼. 이만큼 평이동한 거다. 그럼 x축의 방향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 이만큼. 요거 올라가겠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럼 여기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대칭축은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고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y 이꼴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이차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뭐야? y 이꼴 ax 제곱의 그래프를 맞나? y 이꼴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p만큼.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q만큼 평이동해난 그래프다. 그럼 꼭지점이 어찌 돼? P, Q. q가 되고 대칭축은 x는 p. 이 꼭지점을 구해야 대칭축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꼭지점 구하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꼭지점 못 구하면 아무것도 안 돼. 꼭지점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를 표현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대. 제일 처음에는 뭐 했노? y 이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 함수를 했는데 이렇게 바뀐 거야. y 이꼴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도 2차 함수다. 이 식기를 어떻게 이따위 식으로 이 꼬라지로 바꿔야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 꼬를 이 꼬라지로 바꿔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y 이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나 이거? 저 Y 절편. y절편이 오라는 걸 알 수 있다. 또 그다음 저그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얘가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알 수 있고 y절편은 알 수 있다. 근데 꼭지점을 모르는 거야. 맞나? 그럼 꼭지점을 알려고 하면 이꼴로 바꿔야 된다 이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하고 할 때 완전 제곱식을 공부를 했던 거다. 자, 꼭지점을 알려면 이꼴로 바꿔야 되니까 x에 대한 뭐 완전 제곱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완전 제곱으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완전 제곱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1차항 개수의 반을 제곱하면 된다 있지. 무조건 반을 제곱한다. 1을 반하면 얼마야? 1. 제곱하면 플러스 1. 빼기 1. 이거 생겼으니까 빼기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원래 5는 있었으니까. 이 식하고 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 함수가 똑같은 함수가 돼야 되니까 달라지면 안 된다. 이 1은 뭐야? 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1을 더해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1을 빼줘야 얘는 없어지고 5 그대로 있으니까 식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얘하고 계산하면 4가 돼. 이래서 이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는 1,4구나. 대칭축은 x는 1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됐나?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자고 하면 꼭지점이 1,4가 될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이런 그래프거든. 물론 y절편은 여기서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축은 x는 1이 되는 거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감소,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다. 됐나? 자,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여기 1만 있을 때는 완전 제곱 만드는 방법 간단하다. 그렇지? x의 1차항의 개수를 반을 제곱하면 된다.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또 무조건 반을 제곱하면 안 된다. 알겠나? 항상 1차항 개수의 반을 제곱할 때 여기 1로 만들어야 돼. 1로. 그럼 1로 만들려면 뭘로 묶어내야 돼? 마이너스 1로 묶어내야 되지? 네. 요렇게 요 더 이상 제곱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제 1로 바꿔놨으니까 야 반이 얼마야? 2의 반은 3의 반은 2분의 3 제곱하니까 4분의 4분의 9. 그러면 자, 잘 봐라. 얘가 생겼지 새로. 얼마가 생긴 거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생겼잖아.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돼? 네요. 플러스 2분의 9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그대로 적어야 되고.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처음 하면 되게 헷갈린다. 다시 얘 x의 1차 항을 반, 얘 3의 반은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여기 마이너스라서 요만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9에야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겠지. 이런 원래 있었으니까 적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꼭지점 좌표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1이 되는 거다.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맞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가 음수니까 여기가 음수니까 y절편이 1입니다. 여기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1이 꼭지점이 되는 거. 요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여기는 1이 될 거야. 그래서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이게 증가, 여기 감소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했나? 자, 여기 앞에 숫자가 또 분수일 때는 또 좀 더 어려워져. 이 또 그래프를 꼭지점이 좌표하고 다 구해야 된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나오더라도 소수가 나오든 분수가 나오든 뭐 정수가 나오든 자연수가 나오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마이너스 3분의 2로 묶어내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6x가 되려면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얘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 알겠나? 역수가 얼마야? 2분의 3이잖아. 9. 2분의 3을 곱하면 약분하고 9가 되겠네. 9x. 확인해봐. 이렇게 곱하면 어쨌든 3 약분되고 플러스 6x 딱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 만드는데 얘 반 2분의 9 제곱하니까 4분의 81. 더하기 요래 곱한 거 그치? 네. 약분 얼마고? 2분의 9가 27. 요거는 2 약분하면 27 그러면 플러스 2분의 27이야. 네, 확실하나? 네. 더하기 5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2분의 9에 제곱 플러스 2분의 10에 3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꼬라지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꼭지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됐나? 네.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이해가 제대로 됐고 어떤 2차 함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오더라도 얘를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꼴로만 바꿀 수 있으면 일단 꼭지점을 구할 수 있고 대칭축 구할 수 있고 증가 감소도 다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됐으면 정리가 됐으면 2차 함수의 80%가 끝났다. 자, 남은 거는 함수 갖고 하고 하는 거는 2학년 때 됐으니까 하고 y 이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2차 함수인데 물론 우리가 꼭지점도 구하고 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 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꼭지점의 좌표고 y절표는 마이너스 3이니까 요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런 꼬라지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봐라. 여기서 봐라. y가 0이 되면 이게 뭐가 돼? y가 0이 되면 이 꼬라지가 네. 뭔 꼬라지야?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열심히 했던 인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y가 0이 되는 순간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되니까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y 대신에 0을 대입한 이 x 값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여기 이 중학교 2학년 때 여기를 뭐라고 그랬노? 이 직선이 이렇게 됐어. 여기는 뭐라 한다고? y 절편. 그럼 여기는 뭐라 한다고? x 절편. x절편이다. x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x절편,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를 y절편이란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인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x는 마이너스 3하고 1이라는 근이 나오잖아. 그렇죠? 이 x의 값이 뭐라고? 함수에서는 x 절편이다. 마이너스 3, 1. 여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알파, 베타 두 개가 근이 된다. 2차 방정식의 근은 2차 함수에서 y는 이렇게 2차 함수를 바꾸면 뭐라고? x 절편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이 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봐라. 재밌는 게 여기가 근이면 얘가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으로부터 이 거리하고 이 거리는 무조건 같아야 돼. 다를 수가 없다. 이 포물선이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잖아. 그렇지? 좌우가. 그러면 얘가 어떤 그래프든지 간에 이렇게 대칭이 되면 이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다른 경우 없다. 알겠나?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요거 두 개 더한 거에 평균은 이 꼭지점의 x좌표하고 똑같은 거야. 요거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 거라서. 자, 꼭지점을 아는 꼬라지로 바꾸는 거는 이차 함수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고, 자, y 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세미의 a의 부호는 그래프 꼬라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면 플러스, 또 위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얘는 y 절편이 됐다. 기억나나? 그러면 문제는 b의 부호다. 요렇게 돼 있어. a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c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a도 플러스, c도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그냥 외우랬자. b의 부호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하고 부호가 반대. 봐라. 여기가 저걸로 한번 해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꼭지점이 반대로 가 있죠.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야 이 그래프하고 똑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완전적으로 우리가 만들 거 아니야?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치? 이게 얼마 돼? 뭐로 가야 돼? 뭐로? 4 빼기 1 플러스 1 이래 되나? 자, 얘가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1. 1이다. 1. 이렇게 된다, 이가? 네. 자, 봐라.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는 양수. 그치? y절편이 오니까 여기도 양수. 그치? 그러면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지? 꼭지점이 2인데,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y축보다 오른쪽으로 내려왔지. a하고 b하고 부호가 같나 다르나? 다르지? 얘가 플러스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라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A는 양수, Y절편도 양수지만 꼭지점의 좌표가
왼쪽으로 가 있지. 그럼 A하고 B하고 부호가 어떻게? 같아요. 같아야 얘가 플러스가 돼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헷갈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외워라. 어떻게?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의 부호를 판별할 때 이 a는 뭘로?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로 판별한다. 아래로 볼록이면 플러스, 위로 볼록이면 마이너스. 이 c는 뭘로 판별한다? y 절편으로 판별한다. 맞나? 그 다음 마지막 b가 문제인데 꼭지점을 확인해라.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을 확인해라.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a하고 b하고 부호가 반대야. a는 우리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으면 a가 플러스면 b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가 된다 이 말이야. 이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하고 b하고 부호가 같아.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 이해됐나? 그렇게 예. 그래서 이 얘하고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A, B, C 부호를 그렇게 판별하면 됩니다. 또 빠진 게 뭐 있노? 대충 다 쓰면 한 것 같은데 빠지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이차 함수 싣고 하는 거래. 만들 수 있으면 되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되겠다. 자, 아까도 쌤이 얘기했는데, 그래. 얘가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된 데 있지. 2차 방정식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결국은 x절편 두 개를 구하는 거와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묻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을 수가 있어. y 이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x축하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치?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걸 물어볼 거다. 그러니까 얘가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하시오. 이러면 뭐를 구하면 돼? 여러분들이 꼭지점 잡혀 그냥 구하면 돼. 그리면 된다. 첫 번째 방법은. 네. 그러니까 y 이꼴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뭐야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3일이 되겠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 좌표가 되고 y절편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더 내려오겠네. 여기가 음수니까 요렇게 되겠네. x축하고 만나나 안 만나나?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렇지. x축하고 안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얘가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할 때 얘기를 해줬잖아. 2차 방정식의 얘가 0이 되면 근이 몇 개인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해? 근이 몇 개인지를 어떻게 확인했노? 저거 B 제곱 마이너스 4AC.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왜? 근의 공식이 대입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0보다 크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 얘가 0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질 게 없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근이 하나. 얘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취급을 안 한다 이것이야. 고등학교 가서 취급을 하니까 이때는 근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꼭 꼭지점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안 그리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 대입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5 곱하면 16 빼기 이 숫자 대빵 커지네. 얘가 음수가 나온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안 만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완전 제곱이 되면 근이 하나. 그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건 뭐야? y 이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무슨 말 알겠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날 거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준이가 얘기했듯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지 0이 되는지 0보다 작은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판별할 수 있다. 알겠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얘가 0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 얘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이걸 다 배웠는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져서 그 다음에 가서 배울 겁니다. 그래프가 봐라. 이렇게 꼭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y 값이 요 밑으로 더 그래프상 내려오나 못 내려오나? 못 내려오지. 여기 더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못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최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을 최대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책이 안 나오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최대 최소는 무조건 뭐를 구해야 돼? 꼭지점을 구해야 하고 할 수 있다. x하고는 관계없어. y의 값이 제일 클 때가 최대, 제일 작을 때가 최소, x의 범위가 주어지면 또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빠져서 알아야 됩니다. 요까지 잘 이해를 했으면 이차함수가 거의 다 끝났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된다. 됐나? 예.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놀리라.